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챕터 0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 0는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선수 과목인 회로이론 혹은 전기회로와 같은 그런 제목을 갖는 과목들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먼저 진행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류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변수를 지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소자 혹은 회로의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곡선이랑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키르히오프의 법칙, KCL과 KVL, 그 다음에 전압 분배 법칙, 볼트 디비전, 그리고 테브란의 등가 정리 혹은 뭐 노턴의 등가 정리에 해당되는 대충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뭐 페이저나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훨씬 좋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 전압과 전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많은 공통된 질문을 받게 되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소자나 혹은 회로가 있을 때 거기에 전압이나 전류를 부호로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모르겠다. 이 혼동된다. 그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더러 만나게 됩니다. 이 전압의 부호를 정하거나 혹은 전류의 부호, 방향이죠. 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끝까지 풀 때까지 그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기만 하면, 그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어, 아, 뭐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죠. 그건 정의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수를 지정하는 것을 반드시 뭐 지정하는 방법 혹은 부호의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우에도. 자, 예를 들어 저항이 있다고 합시다. 네, 저항이 있습니다. 자, 저항에 대해서 여러분 전압과 전류의 관계의 법칙을 알고 있죠. 저항의 법칙, 오음의 법칙을 알고 있죠. 이 오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V는 R, I 혹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일정하다. 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전압과 전류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져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정하면 예를 들어서 V를 정했다 라고 하면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 그럴 때 이렇게 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이 관계식에서 말하는 V와 I는 그런 경우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저항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변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V라고 하고 I를 이것과 반대로 정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I1 V1이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V는 V1이죠. R 곱하기 I1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의랑 반대로, 정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방향을 I라고 했는데 내가 정한 것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것 뿐입니다. 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호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의대로, 소자 때문이겠죠. 그 정의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정도는 유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압과 전류의 부호,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정하는 부호는 아무 상관이 없다. 마음대로 하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 받는 것이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전에 저항의 법칙에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저항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R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전압을 정의하고
자, 이렇게 전류를 정의를 했습니다. 아이고 잘렸네. 네. 다시 쓸게요. 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럼 가끔 받는 질문이 뭐냐면, 야, 교수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는 회로가 끊어져 있으니까 전류는 0이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실제 회로에선 전류가 0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V는 RI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기에 임의의 회로나 소자를 연결했을 때 그때마다 전압과 전류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달라진 것들을 달라질 때마다 이거 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화살표 긋는 거는 변화될 때마다 그 값을 요 축에다가 점을 다 찍어봤더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관계식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예.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관계식을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 0보다 큰 부분 여기만 그리는 학생들이 보통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0보다 작을 때도 당연히 이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예. 1V일 때 이쪽으로 1A가 흘렀으면 마이너스 1V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 1A가 흐르게 되겠죠.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거죠. 아, 그리고 지나가는 게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물론 0일 때도 있지만 5입니다. 5 일반적으로 5 원점이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도 부르잖아요. 원점. 그러고 보니까 원점도 이응이네요. 영어로 오리진에 5를 따서 이게 다 5입니다. 5.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마디 해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한번 볼까요? 정말 변수를 마음대로 내가 정해도 되냐, 전압과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똑같은 1V의 1옴을 연결한 회로가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거 여러 개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1옴 1V 1V 1옴 1V 1옴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압과 전류 딱 두 가지 변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부호를 정할 수 있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총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V1 거꾸로 V2 거꾸로 V2 다음에 I1 I2 네, 이와 같이 총 4가지 종류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게 V1 같은 경우에는 V1은 자, 여기랑 여기랑 전압이 똑같고 여기랑 전압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 양단의 전압이랑 여기 양단의 전압이 같죠. 따라서 이거는 1V 이것도 1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랑 여기 전압이 똑같고 여기랑 여기 전압이 똑같은데 여기는 위가 플러스이고 V2는 아래가 플러스죠. 여기는 위가 플러스 여기는 아래가 플러스 돼 있죠. 부호가 반대가 돼 있죠. 따라서 이거는 마이너스 1V 가 될 겁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잘 보일까 모르겠네 이게. 자, 저항의 법칙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항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V일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방향이 I일 때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죠? 이게 방향이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경우 지금 저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 따라서 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V는 R I1의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R 값이 1이고 V1 값이 1이죠. 그럼 I1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I1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지? 요렇게 1앰프가 흐르고 있는 거죠. 1암페어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이게 빨간 걸로 해야겠다. 헷갈리겠다. 왜냐하면 요게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이해가 되나요? 자, 각각을 딱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V1은 R에 I2인데 부호로 보니까 I2가 V1의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따라서 이거 그대로 플러스인 상태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V1이 1이죠. R이 1이죠. 아이고. 그러면 I2도 1이 되겠죠. I2도 1. 그렇죠? 따라서 얘는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으로 1A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로 볼까요? 자, 세 번째는 자, V2는 RI1인데 부호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잖아요. 자, 부호를 보면 I1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죠. 즉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플러스 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거랑 같아지는 거죠. 따라서 얘 부호는 그대로가 될 겁니다. 자, 그대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V2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리고 R이 1이니까 I1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1이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 반대니까.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V2는 마찬가지로 R, I2인데 방향을 보니까 자, I2가 지금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따라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V2가 마이너스 1이고 R이 1이니까 I2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I2는 1이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 곱하기 1. 따라서 I2는 1이다. 즉 이대로 1A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V2가 마이너스 1V라는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V2의 방향을 이 방향을 거꾸로 하고 이것도 다 똑같이 거꾸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나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경우나 아래쪽에 비해서 위쪽이 1V가 높고 전류는 저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흐른다 라는 똑같은 결론에 네 가지 케이스 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